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 꿈은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이비에 빠진 시모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사회 집단에 대해 아시나요? 요즘 귀신보다 사람이 무서운 것을 아셨나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관계 찬광 신도들이 나오곤 하거든요. 오늘은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사이비에 빠진 시모의 남편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저는 사이비에 빠진 시모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미로 속에 갇혀 살아왔거든요. 소름 끼치는 시모와 남편 이야기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시모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친정 엄마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친정 엄마와 시모는 악연이기 때문이에요. 드라마에서 벌어지는 악연이 현실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충정 엄마는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며 봉사활동에 진심인 분이셨어요. 항상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고 가끔은 서운할 정도로 교회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한창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 올라다녔기 때문에 이런 집안 사정을 깊게 알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에 올라감에 따라 기숙사 학교를 다녀서 주말에만 집에 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집안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화근이었습니다. 엄마가 교회 일로 매우 바쁠 때 난 집에 없었고 아빠는 남아 계셨는데 엄마를 돌봐주시면서 불평과 함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빠는 교회 일로 살아가는 엄마를 한심하게 여기고 항상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모님은 어릴 적에 싸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소홀히 한 엄마 때문인지 아빠는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빠의 바람을 학교 시험 기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험이 끝난 후 친구들과 노래방에 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못 볼 꼴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나 쪽이 바보 쪽이 나타났어요. 아니야. 달모션의 의미 서원을 정원이 너희 아빠랑 완전 똑같은 분들, 머리 스타일을 형풍 속에 양보하고 다니는 거 또 양복 입고 다니는 건 우리 아빠밖에 없냐? 이 앞에 고프다. 어서 가자. 저는 그 노래방을 도망치듯 나왔어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본 남자는 아빠도 분명히 맞았습니다. 모르는 여자와 함께 팔짱을 끼고 술에 취해 노래방에 왔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쪽팔릴 만큼의 일이 일어나면서 어디서든 타인들에게 불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고등학생 때부터 날 찾아와 미안하다고 하며 자꾸 우리 집을 떠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아,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더라도 엄마와는 못 살겠다고 하시기는 합법한가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지내는 것이 어떻게 옳은가요? 엄마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내게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도 나는 정한이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았어요. 언제든 힘들면 연락하라고 말씀하셨고 생활비는 매달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너희 엄마 잘 부탁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한순간에 가족이 공중으로 떠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빠가 새로운 사랑을 찾아 집을 나갔고 교회를 빠져 사는 엄마까지. 그 학창시절은 정말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대로 살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고 엄마가 도대체 무엇을 하러 다니는지 정확히 알아봐야겠다고 처음 생각했어요. 엄마, 학대 이야기는 들리지 않아. 아빠 이야기는 들은 적 있어?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우리는 당당해야 해. 아빠가 다시 연락했어. 진작에 나가야 했어. 내 곁에 있으면 도움이 되는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야? 너도 그렇게 살아? 알턴이가 빠진 것 같다고 하던데 사람들 말이 엄마가 사입이 그런 거 빠진 것 같다고 해. 진짜 내가 민저 내 엄마한테 들었어. 꼬마, 제발 해고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아빠한테 들어보니까 엄마 집에 있는 돈도 가끔 거기 교회가 따줘. 야, 너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어디서 헛소리를 들은 거냐?
그리고 앞으로는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마. 칠 수 없으니까. 허프, 하. 왜 그래요, 진짜? 엄마는 정말 미쳐 있었어요. 얼굴, 눈빛, 행동, 말투까지 예전에 알고 있던 엄마와는 다르게 변해 있었어요.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방관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접하는 주말에 교회에 가는 엄마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들어간 곳은 교회가 아니라 작고 무슨 창고와 비슷한 곳이었어요. 간판도 없고 어둡고 이상한 골목길로 심하게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인적도 드물며 아무것도 없는 장소였어요. 정말 무섭고 알 수 없는 미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결국 끝까지 추적해보니 옹성옹성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 보니 사람들은 모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이상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안경을 쓴 50대 이상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타나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던 이 알 수 없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미친 소리였어요. 또 한참 뒤에 그 여자는 사람들에게 할머니가 걷는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적인 현장을 보고 손이 덜덜 떨려 쓰입니다. 엄마도 결국 가지고 간 가방에서 돈 20만 원 정도를 뭉치로 그 여자에게 건넜어요. 엄마 눈빛은 정말 미쳐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그 이상한 현장을 사진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필 현장에 있던 관계자에게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학생 뭐예요? 언제 들어왔어요? 나가세요.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지금 이거 불법 아닌가요? 나가세요. 학생 누군데 여기에 찾아온 거야? 저 때문에 소란스러워져서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죠. 집에 돌아온 엄마는 저에게 온갖 욕을 퍼부었고 저에게 고래고래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엄마, 내가 다 봤어. 거기가 어디야? 아, 이런. 거기는 어디인지 말해줘. 그래, 동네가 창피해서. 너는 엄마 뒤에 있는 살을 하면서 다니잖아. 엄마야, 솔직하게 말해. 엄마는 사입이 성적인 것들을 버린 거야? 헨도 그런 걸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거기 사람들이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는 곳에서 왜 돈을 갖다 주는 거야? 엄마야, 결코 톤을 올리지 마. 안 읽으면 안 될 크기일지라도. 이젠 적당히 생활해. 아버지도 없는데 집에 자주 와야겠다. 필요 없겠지. 필요한 거 있으면 택배로 보내줄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 일에 간섭하지 마. 알겠지? 엄마는 계속 나를 묻혔다. 누군가 시킨 것처럼 일부러 말을 모집하지 말라니까요. 골라봤어요. 아무래도 누군가가 엄마를 몰래 조종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아는 착한 엄마는 세상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엄마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번호로 연달아 문자가 왔어요. 내용을 살펴보니 사입이 종교단체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가족을 멀리하라. 특히 아들과 딸, 자식들을 멀리해야 한다. 자식들을 멀리하면 운이 좋아진다 등 이상한 괴상한 단체의 메시지들이 하루에도 5개 이상 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곳은 사이비 집단이 분명하게 활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평소에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는 엄마와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민정이 아줌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민정이는 저와 초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인데 고등학교는 서로 다른 곳에 간 것으로 인해 연락이 좀 끊겼지만 여보세요. 오랜만이다. 전화 잠깐 가능해? 어때요? 가능해요? 잘 지내지? 아니, 걱정돼서 전해보자니까. 안 그래도 소식 들었어요. 어디 사는지 보러 가봐야지. 아빠가 그렇게 나가고 있어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 밥은 잘 챙기고 있고 때때로 엄마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숙사 테러가 있었어요. 그래도 아빠가 매대 생일 비더를 보내주셨어요.
출시 입구예요. 그렇군요. 아이고, 우리 정아야 너가 제일 고생이 많아. 그래도 아빠랑 이연락 하는구나. 아, 다름이 아니라 너희 엄마 일 때문에 전화했어. 요즘 엄마 이상하지 않니? 아줌마가 좀 알아봤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너희 엄마 사이트에서 빠진 것 같아. 내 생각이긴 한데 거의 확실한 것 같아. 교회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빼앗고 그런다고 하더라. 내가 아는 아줌마도 거기 처음에는 봉사동아리라고 해서 갔다가 점점 종교로 빠진다. 고 하더라고. 마음을 의지할 때 없어서 가다가 사람들에게 당했는데, 그리고 그 사입이 단체의 대표 여자라는 사람이다. 근데 여자는 지명수박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 나도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그 여자는 유명하더라고. 제대로 된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는 사람들을 도움가진 튄 것 같다고 하더라고. 이게 무슨 일이니? 혹시 너희 엄마도 괜히 피해본 거 없는지 너가 좀 알아봐. 진짜요? 그때 알았어요. 감사해야 하지마. 아줌마 덕분에 그 사이비 집단의 이름도 알게 되었고 심지어 대표로 있는 그 여자는 지명수배까지 내려진 심각한 사기꾼이었던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따라갔을 때 본 안경엔 긴급한 여자를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엄마는 그동안 사이비 단체에 속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를 가족으로서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명수배 때문인지 다행히도 그 사이비 교주 여자는 더 이상 우리 동네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엄마도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패닉 상태에 빠지셨어요. 엄마는 왜 그곳으로 찾아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리니 내가 미쳤었다는 걸 깨달으며 아빠는 나가셨고 그때 잠시 아빠가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게 하는 말에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빠도 집에 없으니 더욱 외로워지고 우울해요. 나부터 아마 괜찮을 거예요. 이제는 결코 절대 그런 사기꾼들에게 속지 마세요. 일단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니 자책하지 마세요. 그 남자와 단체에 속지 않아도 이미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정말. 현호의 취업 상황을 알고 싶어요.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된 후에 엄마도 점차 안정을 되찾게 되었어요. 보고 있는 내내 잘못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엄마의 입장을 이해해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9일 동안 엄마는 얼마나 외로우시고 힘들었을지 그러한 도움의 부족도 죄송합니다. 생각하니 날로 넘어 죄송스러워거든요. 그리고 정신을 차린 엄마는 그 교주 여자에게 무려 1,000만 원을 넘는 돈을 주게 되었다고 뒤늦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이비 교주가 딸을 멀리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전했어요. 엄마 스스로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연신 후회된다고 펑펑 주셨습니다.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엄마가 다시 원래대로 일상생활을 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저도 역시 다시 희망을 찾은 엄마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비 교주라는 여자는 결국 지명수배가 다시 내려갔지만 결국 경찰들은 끝까지 찾지 못했어요. 지방으로 내려가서 활동한다고 했더라. 이미 외국으로 도망간 것 같더라 등등.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하지만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랑 그 여자가 찍은 사진이 몇 개 있길래 제가 일부러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길 가다가 마주치면 제가 반드시 따져 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평범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현혹해 이런 사기를 벌이다니.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해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와 엄마는 다시 아무렇지 않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아까워더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연락이 두절돼 있습니다. 이었고요. 가끔 조와 문자나 전화를 했지만 엄마를 굳이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생활비는 매번 보내주셨어요. 엄마도 그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터치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그렇게 사는 편이 나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사이에 대학교에 입학했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노력한 덕분에 직장도 원하는 곳에 잘 들어갔습니다. 졸업한 후 들어간 회사엔 한개월 선배님들이 계셨는데
그곳에서 평생의 인연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분은 살 차이가 나는 오빠이며 회사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나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참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셨죠. 늘 의지할 곳이 없었던 나에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빠야, 요즘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어. 그럴 때 정말 다행이다. 우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그래서 말인데, 정아야,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진심이야. 우리 결혼하자. 내가 잘할 거야. 결국 저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일찍 아빠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안정적인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또한 엄마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결혼 약속을 하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정말 많이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빠에게 듣기로 어머님이 예민하다고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처음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뭐지? 박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안이 좀 싱겁습니다. 거실에 이상한 십자가랑 그림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었거든요. 엄마가 삶에 깊게 홀린 적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비슷한 분위기만 봐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될 사람이 어머님이라 그때는 아무 의심 없이 무조건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만 앞서 있었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석이 오빠의 여자친구입니다. 어서 와. 아, 근데 얼굴에 있는 점부터 빼야겠다. 아, 코에 점이 있으면 미인이라고 말하던데, 아닌가요? 그거 복조 마니아들 사이에 있는데, 그건 복을 다 막고 있는 거야? 그런가요? 근데 고민해 볼게요. 아니, 고민하지만 내 말 믿어줘. 우리 지속이랑 결혼한다고, 엄마 나 정한이랑 결혼하고 싶어. 허락해 주세요. 정아야, 너 종교인이야? 엄마, 그만 좀 촘해 그런 걸 왜 물어봐? 야, 물어볼 수도 있지. 엄청 중요한 거야. 됐어. 저는 종교는 따로 없습니다. 그럼 지금은 엄마랑 둘이 사는 건가? 엄마는 종교 있고, 난 없어. 엄마가 없으셨어요. 이상했어요. 시모는 이상하게 종교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오빠에게 물어보니 시모는 천주교를 믿는다고 했어요. 워낙 시몬이 종교에 진심이 있어서 그런 거라며 이해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와 남편은 스몰 웨딩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했고 남편이 모은 돈에 대출을 조금 해서 전셋집을 구입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자식이 모두 잘 끝냈다며 정말 좋아하셨어요. 남편도 엄마에게 정말 싹싹하게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처음 명절을 맞았을 때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시댁은 제사를 지내는 집이 아니라 편했어요. 그래도 명절인 이쁜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 시모, 시아버지의 어른 여자 형제의 아내, 가사는 대구까지 일찍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2시쯤에 남편을 따로 불러서 몰래 속삭이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시모는 항상 그랬어요. 남편에게 무슨 비밀 이야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그랬답니다. 정말 살짝 떼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물론 엄마와 아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이상했어요. 굳이 남편을 불러서 몰래 저를 제외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어째서 오빠 어머니랑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분명 뭔가 일이 있어서 그러는 것일지도 몰라 알 필요가 없었을까요? 갑자기 남편이 성질을 내며 절을 했어요.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요. 시댁에 가면 남편이 까칠하거나 예민해서 그렇거든요. 조종당하는 로봇처럼 대해요. 아무튼 또 무슨 일이야. 오빠는 어머님과만 이야기하고 그만큼 이러더라고 해. 식구로서 어머님의 요리나 하는 일을 얻으려 하고 오빠랑 이야기 좀 해줄래. 남편도 이상하게 시댁에서 이야기만 하면 얼굴을 가리고 변신하는 캐릭터처럼 순식간에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시댁에서 조정당하는 로봇 같았지만 그때까지 내 신중한 의심이 없었어요. 결국 명절은 허무하게 끝났어요. 명절이 지나고 며칠 뒤 집에서 잠든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미친 듯이 아파서 몹시 고통스러웠던 날이 있었어요.
꽃밥, 호빠 일어나봐. 꽃차, 빛을 써, 그때까지 참으려고 했거든. 근데 못 참겠다고. 아직 엄마, 아빠, 응급실에 가야겠어. 같이 좀 가자. 그 다음 못 가, 아니야. 아, 그래, 진짜,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보고 싶어서 그래, 진짜, 폐허가 된 팥죽 먹고 싶어. 오, 진짜, 119를 불러서 거기 타고 가야 해. 그들이 진짜 날 묻히게 날 따르니까, 오빠, 어서. 나 좀 부추겨줘. 아, 어서 착해 가지고. 다 가짜였어. 저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배도 아팠지만 너무 서러워서 눈물과 콧물을 다 흘려 울었어요. 다행히 맹장은 아니었고 급성장염이 너무 심했던 거였죠. 약을 먹고 푹 쉬니까 좀 나아졌어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오빠, 진짜 요즘 왜 그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왜 그러냐고. 내가 아프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아프면 이렇게 다시 몰라라 할 거야? 오빠, 우리 결혼한 거 아니야? 왜 그런 거니? 어떻게 남들보다 못해지게 되는 거야? 아니, 평소엔 잘하다가 꼭 실행만 다녀 몸을 이래. 내 말이 틀렸나 봐.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많습니다. 문장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무슨 소린 거야? 뭐라는 거니? 그날은 정말 너무 바쁘게 보냈던 날이었지. 남자가 자꾸 얘기를 하고 나를 데리고 가는 것보다 119가 더 빨리 도착해서 삶이란. 언니야,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진짜로 사소한 일로 목숨을 잃을 뻔했어. 넌 몰라. 정말 근처에 있었단 말이야. 완전히 삶이 위태로웠어. 그날의 충격을 정말로 잊을 수 없었어요. 남편은 보통일 때는 괜찮았는데 위급 상황의 못을 받고 나면 내게 전화할 때면 좀 더 나를 멀리하려고 했던 느낌이었어요. 여러 번이 아니라 정말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언니야, 이번 이런 짓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았어. 오빠는 나랑 결혼한 사람이라고 정신 차려요. 알았어. 노력할게. 정말 답답했습니다.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니 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확실히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을 뒤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워낙 효자였던 남편은 가끔 주말마다 혼자 시모떼에 가요. 그날도 저는 모르는 척하고 남편을 뒤따라 가봤습니다. 머리를 생각만 하는 것보다 차례를 눈으로 목격하는 게 100번 알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시모와 남편 사이에 뭔가 이상한 거래가 있는 듯 했거든요. 다행히 시댁은 전원주택이라서 밖에서 안에 사람들이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 그런데 아니라고나 할까? 저는 시댁에 들어가서 남편의 행동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집으로 들어가듯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평소에 교회에 가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러더니 시모가 따라 나왔고 남편에게 이런저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모습은 사이비 종교와 같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았어요.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미리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의 일이 너무 충격적이라 일부러 모른 척했어요. 무언가 시모에게는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나는 집에 일찍 들어와서 남편에게 모른 척하며 물었어요. 오빠, 잘 다녀왔어?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지.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어. 근데 어머니 집에 오늘 외출하려고 했어. 엄마가 노트북이 망가졌다고 해서 그거 좀 봐줄 수 있을까? 아, 그래. 그거만 고쳐 드리고 왔어. 그럼 묵은 궁금한 게 있어. 남편은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알던 그 시모의 노트북은 워낙 최모산 거라 솔직히 갑자기 망가진 게 이상했어. 남편은 빨개진 얼굴로 저러쿵 이러쿵 말도 안 되는 핑계를 했어. 그 모습을 보니 참 어려웠고 민망했다. 지금까지 시모 씨가 하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었다. 날 사진도 있었어요.
사진들이 뭔지 자세히 보다 보니 너무나 낯설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나에게 추가적인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아마도 남편은 나의 몰래 바라보던 것을 나에게 고백하지 못하려고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았어요. 이해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의 마음을 가장은 날 있는데. 그래서 그날 저는 시모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시절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진들 중에 눈에 띄는 사진이 있었어요. 아, 쉬킷 붙이면. 저는 정말 그 사진을 보고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본 사진 속 여자는 엄마에게 4개를 진 사이코 사이비 교주 단체 대표 그어잤어요. 분명히 그 여자였습니다. 머리 스타일, 눈빛, 스타일, 안경 쓴 그 얼굴까지 딱 그 여자였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 사진이 이 상자 속에 있는지, 직관적으로 왜 시댁에 이 사진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장 그 사진을 가지고 나가 시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창고 갔다가 이 사진 받는 것이 누구인가요? 키야, 너 미쳤어. 너는 왜 아무렇지 않게 만지고 다니니? 내 물건만 쯤은 좋냐? 이 사진은 성여자 어머님인 것 같아요. 맞아, 나야. 어쩌라고? 비분이어서 어머님인가요? 얼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말하는 건데, 너 성룡 닮았잖아? 그래, 쌍꺼풀이 란코야. 그게 최근에 성형수술 다녀온 건데. 근데 왜 갑자기 사진을 가져와서 그래? 난리네. 아예. 우리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 좀 썰어 와라. 천연덕스럽게 보인 사진이 맞다고 하면서 성형을 한 거라고 말하는 시모의 모습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님인데. 시모는 한마디로 사기 그 교주였습니다. 어떤 것이었는지 심지어 친정 엄마를 괴롭히고 그녀의 손자도 빼앗아간 사기꾼이었다는 거죠. 정말 믿기 어려워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녀를 직접 찾아간 결과 제 남편의 어머니가 그 사기꾼 여자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러한 역사를 거부하고 싶었지만 악연은 악연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었습니다. 또한 핸드폰으로 그 여자의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모의 과거 사진을 살펴보니 정말로 그 사기꾼 교주 여자가 맞았어요.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지명수배를 받아서 몰래 도망가서 사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런 여자가 제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무서웠고 기분이 너무 더럽고 쓸쓸합니다. 제대로 사정을 알아보니 시모는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을 위해 대구로 내려와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얼굴 성형을 하고 스타일을 바꿔 도주에서 살고 있었기에 그 누구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쓰던 안경도 벗어던지고 머리 염색도 하고 심지어 목소리도 조금 다르게 나는 것 같았어요. 정말 거짓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실마리가 좀 풀리는 느낌이었죠.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아서 도저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몇 시간 후 신모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이야기라 시모도 진실을 말해줄 것이라 믿었어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혹시 어머님은 원래부터 대구에 사셨습니까? 국어노회에 물어보세요. 쿠르님이 계속 대구에 살았지요. 그래요. 그럼 어머님, 이 사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희 엄마와 당시 사이비 교주와 함께 찍은 사진인데 지금의 제 모습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시모는 놀란 눈으로 동그랗게 뜨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여자는 누구인가요? 왜 그러느냐? 나한테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너를 신념하지 않느냐? 아니요. 그 여성 앞에 있는 분 말이에요. 이 여성이 누구인지 모르시나요? 정말 안경을 쓴 여성이랍니다. 이어서 자요. 노회 그러냐 진짜 짜증나게. 시모에게 사전을 보여주었더니 끝까지 모른 척하며 발뺌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오히려 정신이 나간 것 같다 해서 핀잔을 주더라고요. 너 요 며칠 화일에 아니냐고
누군데 쉬 짜증나게 자꾸 이게 어머님 죄는 무석이어요. 사람들한테 돈을 빼앗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단체로 설교하고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고 돈 기부하게 하고 나중에 몰래 그동안 가지고 도망간 여자 어머니가 많이 있냐고 했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엄마뿐만 아니라 동네 아주머니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보셨거든요. 하지만 시모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경찰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려야 하는지 아닌지 말이죠. 왜냐하면 그래도 남편의 엄마이기도 하고 한 가정이기도 하니까 이 사실을 숨겨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당장이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면 그렇게 행동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어요. 저는 좀 더 많은 증거를 더 자세히 모아가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엄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에 건강하시던 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었다는 연락이었죠. 저는 급하게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내려가던 중에 남편으로부터 온 전화에 충격을 받았어요. 가고 있어서 혹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엄마가 무사할 테니 그렇게 그나저나 장모님이 보험에 가입했더라. 왜 갑자기 그러지? 뭐가 그래? 당연한 거 아니냐? 솔직히 어르신들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보험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어쨌든 안 들었으면 이번 기회에 꼭 가입해. 아, 지금 이상한데 그게 말이 되냐? 우리 엄마 걱정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일단 알겠어. 나 운전 중이라 다시 전화할 거야. 그래. 어쨌든 생명보험이 없으면 제대로 들어야 해. 이번에 확실하게 보험을 마무리하고 오라오. 이해했지. 남편은 갑자기 엄마의 목숨값이 계산해보고 계속해서 생명보험 가입해야 한다고 했어. 물론 보험이 중요한 건 알지만 걱정되면서 조언을 해주는 것도 알지만 엄마 병문안을 가는 사람에게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생명보험을 들어야 하는 건 위로로 인식될까요? 따뜻한 한마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서운하네요. 정이 뚝 떨어졌어. 그러다가 회사 사정을 이야기하고 일주일 연차를 내고 엄마 곁에 있을 수 있었어. 그런데 그 일주일 내내 남편이 생명보험을 꼭 가입해야 한다며 연신 협박하는 게 협박이 아니겠어요. 정말로 정이 뚝 떨어졌어요. 오늘은 이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남자와 함께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 사이에 엄마는 수술을 무사히 끝내시고 안정을 찾으셨고 나는 일주일 만에 집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배강의 남편은 모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수페 쿠폰으로 집안이 쩌렁쩌렁 울리게 말이에요. 제가 집에 들어온 것도 모르고 있는 말입니다. 딱 걸렸어요. 저는 몰래 전화 통화를 들었다. 그러니까 알겠어. 엄마가 하는 대로 하고 있어. 걱정 마. 몰라. 아직 눈치를 못 채었나 봐요. 같이 내 곳에서 계속해서 그 말을 고치려고 했어요. 전에 그 사진을 보여주고 엄마냐고 물으면서 하네요. 시치미를 딱 잘라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암튼 엄마도 조심해야 할 여성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삼양 본 곳도 들을 것 같아요. 암튼 한 달 안에 돌아오실 테니까요. 엄마 이번에는 분명합니다. 남편은 정말 미친 것 같았어요. 심화전화 통화를 하면서 친정 엄마의 목숨의 가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단같이 남편은 그 사진의 비밀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제 눈밖에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고 있었어요. 설마 했는데 남편은 도시 뭘 존재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시나 사이비 종교 그 지명수배가 내려진 그 미친 여자가 맞았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남편은 핸드폰을 2대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버젓이 다른 핸드폰으로 시를 모아 연락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정말 비밀 조직처럼 그렇게 숨어서 전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남편도 그렇게 심해 가서 조종당하고 있던 것 같았어요. 야, 치소사. 그나저나 넣어놓은 말대로 하고 있지.
결코 아내에게 잘 해주지 말아야 해. 아내와 멀리 지내야 내게 복이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너랑 정말 잘 맞는 여자가 찾아올 거야. 매일 한 명의 여자만을 기다려. 요즘 세상에는 참 이혼이 못해서 순이야. 내 앞길을 막는 여자랑 결코 살면 안 돼. 알겠지? 정말 전화 통화를 듣자니 두 사람 다 미쳤어. 직접 상황을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오, 지금 뭐 하고 있어? 남편이 내가 들어오자마자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 내가 들어와서 너무 놀라서 딸꾹질을 연연했어. 시온 종구야, 내가 내 집에 와서 뭐 좀 놓았는데 지금 어머니랑 나눈 대화가 뭐야? 후. 나랑 멀리서 오늘 내게 준 메시지는 무슨 얘긴지 뭐야? 왜 너야말로 무슨 얘긴 거야? 미쳐소. 내가 뭘 했길래 조르는 거야. 진짜 미쳤구나. 제대로 말해. 어머니는 사이비 종교단체 대표여서 돈을 사람들로부터 빼앗아 도망가고. 아니야, 내가 알 줄 알았는데. 아니, 어머님 남편은 해병대 출신이야. 아니야, 완전 사기꾼 집안이잖아. 준 씨를 만났다가 돌아오던가. 너야말로 정신 못 차렸네. 왜 그래, 진짜 정말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남편의 뺨을 때리고 욕을 퍼부어 나가버렸어요. 남편과 함께 있을 가치가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내게 쳐놓은 후 얼굴 성형을 하고 그 후에 숨어 도와주는 시모. 그리고 그런 시모 밑에서 로봇처럼 조종당하는 남편까지. 이젠 희망이 없었습니다. 정말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요. 배신감에 몸이 덜덜 떨면서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장 춘정 엄마에게 내려갔어요. 여태껏 있었던 자초지정을 모두 털어놓았고 엄마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친정집에 도착하는 동안 남편과 이혼 준비를 했어요. 남편과의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하면서 시모까지 경찰에게 넘겨줄 준비를 했어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준비했고 어느 날 낯선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그것은 경찰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하지만 일이 신진어차우로 모인 조세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박지숙 씨가 남편이 되시겠죠. 그리고 김민선 씨가 시어머니가 되시고요. 아, 그 맞아요. 지금 두 번 다 모두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함께 참여하여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알고 보니 경찰에서는 진행했습니다. 행방을 파헤치고 있었으며 증거를 모으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성형을 하고 대구로 도망가 뒤 몰래 숨어 지내는 것으로 보이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제 손으로 똥을 묻힐 일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결국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들은 발언에 따르면 시몬 씨는 올해 내려가서도 가끔씩 사이비 종교 활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시몬 씨는 점차 시댁 집안 형편이 좋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아마 시몬 씨는 빼돌린 돈으로 집안의 비싼 물건들을 사들이고 인테리어도 화려하게 꾸미게 되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역시 사기꾼은 마지막까지 사기를 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저 또한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낍니다. 이러한 사기꾼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이로 경찰서에 방문하게 되어서 정말 신기하고 동시에 부끄럽고 창피해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인지 알까요? 방이 무서웠어요. 현재 시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남편도 조사 중입니다. 생각보다 사건이 꽤 복잡하여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편과 이혼 중입니다. 곧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악몽이 끝난다는 생각으로 희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죠. 결국 나쁜 행동은 아무도 못 보았다 해도 결과적으로 드러나곤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이나 두 번을 들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계속 진행되다가 언젠가 들통해서 변명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심오한 남편 결국에는 꼬리가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아니, 꼬리가 길지 않더라도 그런 사기꾼들은 모두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큼은 주변 이웃들을 살펴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마음을 비우려고 이 채널을 자주 시청하는 편인데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조금 풀리는 기분이네요. 물론 아직 제 사건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함께 나누고 위로받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일에 대해 함께 얘기하고 위로받기를 바라봅니다. 안 되는 일이 있었나요? 어떤 일이든 시작이 어떻게 됐든 좋은 끝을 맺을 것을 믿어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요. 우리도 남편과 이혼을 잘 처리하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거예요. 요즘은 무더운 날씨로 시작됐지만 더위를 이겨내는 새로운 시원한 에너지를 느끼며 버티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